아침에 이것 하나 바꾸면 하루가 아니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아침마다 드시는 그 음식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망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느낌 자주 있으십니까? 아침에 분명히 식사를 했는데도 기운이 없고 머리가 맑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는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 원래 아침엔 다 힘든 거 아니야? 그런데 연구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혈당 흐름, 에너지 수준, 심지어 장의 움직임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습관처럼 먹고 있는 음식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거꾸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밤 동안은 시동이 꺼진 상태입니다. 엔진은 쉬고 있고 연료 소비도 최소화된 상태입니다. 이때 아침에 시동을 걸자마자 갑자기 엑셀을 3개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에 부담이 가고 차는 덜컥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한 몸은 아주 예민하고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달고 자극적이고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을 넣으면 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침부터 시작되는 피로감, 어지러움, 무기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의 급격한 혈당 변화는 하루 전체 에너지 패턴을 흔들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 잘못 먹으면 그날 하루가 계속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전에 유독 힘들고 점심 전에 이미 지치는 이유, 그 시작이 바로 아침 첫 입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빵, 주스, 시리얼 혹은 간편식. 간단하고 좋다. 속에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들이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몸을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먹느냐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전부입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 연구 데이터를 보면 아침 식사의 구성과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안정, 장 기능 개선, 피로 감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음식들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반드시 먼저 먹어야 하는 음식과 절대로 먼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연구 기반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건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아침을 완전히 잘못 시작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쉽게 지치고 먹었는데도 기운이 나지 않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그 원인을 아침 공복 상태의 잘못된 자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밤 동안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길게는 12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당이 낮아지고 안정됩니다. 둘째, 위장 활동이 줄어들면서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셋째, 장 역시 움직임이 느려지며 재정비를 합니다. 이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몸을 깨우려고 합니다. 달달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 혹은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단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놀라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급하게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 빠르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급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흔히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침 먹고 나서 금방 또 배고프고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밤 동안 쉬고 있던 위는 굉장히 부드럽고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때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 뜨거운 음료가 들어오면 위는 갑작스럽게 강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될 경우 위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아침마다 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의 시작 신호입니다. 아침은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 그날의 배변 리듬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질이 부족한 음식이나 가공된 음식으로 시작하면 장은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변비나 더부룩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의 질이 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순서입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깨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를 무시하고 가장 강한 자극부터 넣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잠에서 막 깬 사람에게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아침 피로, 집중력 저하, 소화 불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아침의 시작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지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순서로 먹을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건강 연구 데이터를 보면 아침 식사의 순서만 바꿔도 혈당 변동이 줄어들고 에너지 유지 시간이 길어지며 장 기능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몸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침 식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작동 방식과 직접 연결된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의학계에서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천히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많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정리한 아침 공복의 5가지 핵심 원칙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물을 먼저 마셔서 몸을 깨워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물을 먼저 마시면 잠들어 있던 장과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수분 섭취는 대사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갑지 않은 물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를 놀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섬유질로 장을 먼저 깨워라.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시작시키고 이후 들어오는 음식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젤처럼 작용하면서 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단계만 바꿔도 혈당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좋은 지방과 단백질로 에너지를 안정시켜라.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에너지가 아니라 지속되는 에너지입니다.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은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경우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과식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아침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위장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음식을 활용하라. 아침의 위장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부드러운 음식이 들어가면 위벽을 보호하면서 소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극이 적은 음식이 위 점막에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원칙은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요소를 포함하라.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 염증, 심지어 기분까지 모두 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익균을 돕는 식품을 아침에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의 유익균 섭취는 장 정착률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걸 다 어떻게 챙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물로 몸을 깨우고, 그 다음 섬유질로 장을 열고, 그 다음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를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장 환경을 돕는 요소를 더하는 것. 이 흐름이 바로 몸을 살리는 아침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렵거나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순서의 과학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지키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원칙을 실제 음식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잘못된 음식을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망치는 습관은 대부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하셔야 할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흰쌀밥, 흰빵, 달콤한 시리얼.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인슐린 반응을 급격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다. 먹고 나서 잠깐은 괜찮은데 금방 배가 꺼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다시 당기는 느낌. 이게 바로 혈당이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이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밥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밥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액체 형태의 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갈아서 만든 주스는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당의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은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씹는 과정 자체가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것은 달콤한 가공식품입니다. 빵, 잼, 크림, 시리얼.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은 식욕을 더 자극하고 에너지의 급격한 변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음식을 드시면 하루 종일 간식이 당기고 식사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복 상태에서의 자극적인 음료입니다. 특히 커피를 공복에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물 대신 커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의 카페인 섭취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긴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반드시 어느 정도 식사를 한 이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금지가 아니라 순서의 조정입니다. 나쁜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타이밍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순서를 바꾸면 같은 음식도 몸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침 습관을 바꾸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 피로가 줄어들고
속이 편안해지고 오전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이건 특별한 약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바꾼 결과입니다.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잘못된 자극을 주면 바로 신호를 보내고 올바른 순서를 지켜주면 빠르게 회복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침 루틴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단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절대 복잡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오래 지속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몸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물을 드십시오. 한 컵 정도, 약 200ml.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 한 잔이 밤사이 쌓인 노폐물 흐름을 열어주고 몸 전체를 부드럽게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시 후 부담 없는 음식으로 장을 깨우십시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천천히 씹을 수 있는 음식, 섬유질이 포함된 음식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장에게 이제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더하십시오. 2단계에서 몸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구성은 포만감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장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과정은 소화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속 불편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 이후에야 평소 식사를 하십시오. 이미 몸이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식이 줄고 소화 부담도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아침 루틴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순간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더 가벼워지고 화장실 가는 것이 편해지고 오전 내내 기운이 유지되는 느낌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바꿔볼 것인지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내일 아침부터 바꿉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십시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 함께 실천하실 때 변화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